제10주차 보강 두 번째 시간,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가고시마 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일본에서는 1월 1일이 되면 이제 신사에 이제 가서 이제 한 해에 운을 비는 하츠모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사 입구에 이렇게 뭐 야끼소바라든지 뭐 다코야끼라든지 그런 것들이 딱 줄비에 있죠. 자, 여기는 손을 씻는 곳.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참배객들이 지금 몰려와 있죠. 자, 1월 1일을 맞이해서. 자, 그리고 일본은 이제 신사에 가면 이 5엔짜리 동전을 던져요. 자, 그런데 왜 5엔을 던지느냐? 지금 이게 좀 흔들려서 잘 안 보이는데 5엔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치니산시고 그 뒤에 일본의 화폐 단위인 엔을 붙여서 고엔이라고 하는데 그 고엔의 발음이 그 이면할 때의 연 발음 있죠? 그 발음이 엔이에요. 자, 그리고 앞에 붙은 고는 미화 또는 존경의 접두사 고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고엔, 좋은 인연, 좋은 연을 비는 그 발음과 동전 오엔의 그 고엔, 발음이 같아서 고엔을 던진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에 가면 빠질 수 없는 것, 오미쿠지라고 해서 우리 일본 문화 키워드도 등장을 했었죠. 참고로 여기 신사 이름은 가고시마 시내에 있는 데르쿠니 신사라고 꽤 이제 가고시마 시내에서는 규모가 있는 신사예요. 데르쿠니 미쿠지. 여기에 이제 100엔을 넣으면 되고, 자, 데르쿠니 진자에서 오미쿠지를 제가 그때 뽑았는데, 소길이 나왔죠. 효키치가 나왔네요. 운세라고 해서 소길. 대길이라고 해서 다이기치가 가장 이제 좋은 건데, 소길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길하기는 길한데 이제 흉은 아니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그때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거기 신사 경내에 이렇게 묶어두고 온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먹방이 빠질 수가 없지. 자, 하츠모데를 마치고 타코야키 먹고 이제 점심으로는 이제 돈부리를 또 먹으러 갔나 봐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 1월 1일 정월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낸가조라고 해서 연하장. 근데 우리는 연하장 하면 예전에 그 카드 쓰고 이제 그랬었는데 뭐 요즘에는 거의 안 하죠. 다 뭐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전하죠. 자, 그런데 일본도 요즘에는 모바일 연하장을 보내는 추세인데 이제 과거니까 여기는 10년 전이 더 되니까 과거에만 해도 이런 식으로 대각키, 손엽서, 손글씨로 쓴 엽서를 직접 이렇게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앞으로 이제 온 거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보내준 건데 이것도 꽤 이제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초 중순부터는 준비를 해서 이제 다 보내야 되겠지. 연말에 보내면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좀 늦게 도착할 수가 있잖아요. 일찍 보내는 편이었고 이런 식으로 한 해 잘 지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원을 담아서,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세로 글씨, 우리 이렇게 가로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로 쓰기도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연하장을 보내는 문화가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아케마시테 오메데토라고 되어 있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아 라는 뜻이에요. 자, 아케마시테, 아케루, 날이 밝다 라는 뜻이 있고요. 아케루, 아케마수, 아케마시테. 자, 우리 마스형 그리고 태형 다 배웠잖아요. 아케마수, 아케마시테 하면 날이 밝아서 오메데토 축하해. 그러니까
한 해를 잘 맞이했다. 날이 밝은 것을, 새해가 밝은 것을 잘 맞이한 것을 축하한다. 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그냥 친구끼리는 아케마시테 오메데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더 줄여서 아케오메라고 해요. 뭐 새해 복 이런 식으로 아케오메. 보통 친구끼리는 아케오메라고 하기도 한다.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겠죠. 그리고 여기 써져 있죠.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친구는 한국어를 아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어도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줬어. 계속해서 연하장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가고시마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 센세한테 이제 받은 연하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다도, 일본 사도 동아리, 서클 가입을 해서 배웠었다고 했잖아요. 우라센케 사도. 그래서 이게 그 교수님께서 그 센세가 20살 젊은 시절에 뭐 입었던 기모노라고 해요. 근데 체구가 정말 작으셔서 한 150 초반, 140 후반 정도의 키가 이제 신장이 이게 작으신 분이라 그런지 저도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이게 소매가 좀 짧았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 있을 때 하도 먹는 걸 좋아해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좀 통통한데 아무튼 이제 정월 신정을 맞이해서 그 다도부에서도 신년회 신넨카이를 맞이한 오차카이를 이제 열었죠. 그리고 거기 오모테나시라는 그 접객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하게 됐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배운 뒤였으니까, 6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4, 5개월 정도 배운 뒤였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익힌 것 같은데 이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일종의 한 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되게 이렇게 정도 있게 그리고 정갈하게 그 순서가 있어요. 태준이 있는데 그 외우는 게 되게 힘들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가지고 여기 오차시즈에 이 다실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때는 그래도 꽤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화로 물도 이렇게 끓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저트, 오카시.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오모테나시 접객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이제 한 거를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마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차인데 마차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차를 이제 젓는 거를 타테루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자센이라고 해서 이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저으면 돼요. 이렇게 막 저으면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는데 맛은 굉장히 써요. 맛있는 맛은 아니고 그냥 이 다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전에는 이제 신분, 계급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이 다실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신분도 없고 계급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뭐 소박한 멋, 정치 이런 것을 즐기는 일종의 이제 풍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다 마신 뒤에는 이렇게 이 다도구, 이 차완이라고 하는데 이 다완을 이렇게 구경하고 뭐 이렇게 감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맛있지는 않아요. 맛있지는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어떤 다도의 정신 뭐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신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여기는 지금 학교 내에 있는 그 이제 건물이고 그 학교 내 건물에 이렇게 다시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이제 배우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신넨카이다 보니까 그 오존이라고 일본식 떡국이죠. 우리는 이제 쌀떡국인데 일본은 그 찹쌀로 된 여기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하얀색이 이제 떡인데 굉장히 그 막 모찌모찌하다고 하잖아. 쫄깃쫄깃해 막 이렇게 찐득찐득 늘어날 정도로. 그리고 뭐 이런 야사이, 야채, 뭐 버섯, 뭐 새우, 뭐 배추, 양배추 등등을 넣어서 이렇게 맑은 국물에 이제 끓여내고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식 주먹밥, 오니기리죠.
그리고 이거는 차왕무시, 일본식 달걀찜. 그리고 이거는 뭐 디저트가 되겠고, 디저트라기보다는 여기 그 오니기리에 곁들여 먹는 반찬 같은 느낌, 츠케모노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이게 짰어. 되게 짭짤한 맛이어서 이 약간 맨밥에 가까운 이 오니기리하고 어깨에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정말 일본스럽죠? 근데 이게 여기 그 다도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만든 거였어요. 그 학교 내에 있는 그 조리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거였는데 뭐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뭐 소박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어떤 단상, 밥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요기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다 같이 이제 신년을 잘 보내자라는 뜻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었죠. 그리고 이 센세 교수님이시고, 이날 신넨카이를 저희 이제 다도 동아리 사람들끼리는 꽤 오래, 꽤 큰 규모로 이제 진행을 해서 각자 이렇게 일본식 화과자는 아니지만, 이건 다 화과자잖아요. 화과자는 아니지만 그냥 같이 먹자고 가지고 온 롤케이크도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리고 그때가 2010년도가 2010년 1월이니까 아마 그 호랑이띠 해였나 봐요. 그래서 그 토라라고 하는 호랑이 범띠 해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본식 와시인데 일본식 한지 여기 밑에 이제 깔아서 그 디저트를 먹는 종이가 되겠죠. 이것도 지금 호랑이 문양이 들어간 걸로 새로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요. 쭉쭉쭉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이때 또 그 100엔 메뉴 마크도나르도 그러니까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100엔 메뉴 이것도 100엔 이것도 100엔 딸기 쉐이크가 정말 맛있었어. 적당한 달달함이었달까? 아무튼 되게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혼밥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유학생들끼리 다들 시간표도 다르고 뭐 또 대학생들은 다 바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남는 시간에 알아서 이제 각자 끼니를 해결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렇다 보니까 혼밥에 익숙해져서 혼자 갈 만한 데는 이 마크가 제일 만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이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날 이걸 먹고 있는데 그 장학금 신청을 했던 게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장을 보러 갔죠. 굉장히 싸죠. 이제 98엔인데 이 꼬치잖아. 이 닭껍질이 난 닭껍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지금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일본에서는 희한하게 이 닭껍질이 되게 맛있더라고. 그 손질이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막 징그럽고 이런 느낌이 별로 없고 아무튼 되게 맛있었어요. 약간 추천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제 닭꼬치가 부위별로 있는데 이 닭껍질 꼬치를 자주 즐겨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게 98엔에서 더 싸지죠? 이제 늦게 가면은.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사와가지고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닭껍질 구이가 이 그냥 닭꼬치보다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2010년 2월로 넘어와서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가고시마에는 사쿠라지마라는 활화산, 지금도 활동 중인 활화산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쿠라지마에 도착을 했어요.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갔죠. 근데 보면은 이게 그 가고시마가 위도상 우리나라의 전라남도하고 제주도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전라남도하고 제주도의 특색이 약간 섞여 있는 듯한, 그래서 보면은 제주도처럼 이렇게 야자수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활동 중인 사쿠라지마를 답사를 이제 갔었어요. 다 같이 이제 숙제를 하러 이제 갔던 거고, 가고시마의 이제 특징 중 하나, 그러니까 사쿠라지마의 특징인데, 가고시마 시내나 보통 일본 시내에서 이 로손이라는 편의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파란색 지붕이에요. 파란색 간판에. 근데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이 활화산이 있는 사쿠라지마 이 섬 내부에 있는 로손은 특이하게 회색 지붕에 약간
어두운 주황색, 브라운색의 간판을 하고 있죠. 이것도 약간 특징이라고 해요. 그 보면은 여기 계속해서 이제 폭발 중인 거고, 곳곳에 이렇게 대피소가 있어요.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피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용암이 이제 흘러내려야 되는 그 용암로, 용암 배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있을 때도 굉장히 큰 폭발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카고시마에 사는 사람들을, 친구들한테 지진이나 이런 화산 폭발 이런 게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온 답변이 자기네들도 무서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숙명이니까 받아들이고 산다라고 말을 해서 질문을 하고 괜히 약간 좀 미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들도 무섭지 않은 건 아닐 거잖아요. 일본인이라고 해서 지진이라든지 또 특히 이 가고시마 사람들은 화산 폭발의 위험까지 두렵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삶의 터전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가 어떤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지진이나 뭐 이런 화산 폭발 이런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는 거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게 약간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관측하는 관측소도 있고,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되니까 여기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났었어. 이제 카메라에 담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폭발이에요. 이렇게 큰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여기 사쿠라지마라는 활화산 위에 붕 떠 있어. 이 시커먼 그 흙먼지, 돌가루죠. 이렇게 붕 떠 있어. 그리고 나서 이게 한 이틀 뒤에 시내로 다 날라와요. 그래서 특이하게 가고시마는 그 베란다에 빨래를 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른 일본 지역에 가면 베란다에 빨래 자주 널거든요. 근데 가고시마는 항상 베란다에 널면 안 돼. 화산재가 날라오니까. 그런 위험이 있고 막 자전거 타고 시내 막 갈 때도 그 바람에 흙먼지도 날라오겠지만 이 돌가루가 있는 이 화산재가 막 날라와요. 그리고 막 여름에는 이 일본은 무시야지라고 습도가 높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살이 끈적끈적한데 막 이 돌가루, 이 화산재 돌가루가 막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그게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빨래를 못 널다 보니까 그 가고시마는 건조기가 이제 필수였지. 그래서 기숙사에 살 때 공용 세탁기를 이제 썼는데 공용 세탁기 그 세탁기마다 건조기가 항상 딸려 있었어. 그래서 그때 2010년도만 해도 나는 한국에서 건조기를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건조 기능이 많이 있고 건조기가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일본에 가서는 특히 가고시마에서는 이 건조기가 필수?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어가지고 뭐 원룸 같은 데도 옵션으로 달려있고 이제 그래서 이 화산재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걸 느꼈었지. 그리고 이제 또 소개를 해주고 싶은 곳이 가고시마 하면 흑돼지, 그리고 토리사시, 닭사시미 이런 게 이제 유명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유명한 게 후구도 유명해요. 여기는 양떼 목장 겸 이제 소들을 볼 수 있는 목장이었는데 여기 놀러 가서 이렇게 양떼도 구경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들도 있었어. 뭐 후구는 못 봤는데 아무튼 가서 소고기도 먹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 여기 이렇게 가든도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우, 일본에서는 와규라고 하죠. 먹었는데 아무튼 비싸서 그런지 맛있었어요. 이때 이제 그 일본인 친구의 부모님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유학생들 데리고 이제 가주신 거죠. 차로다가. 되게 감사해요. 그 가고시마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한국인들한테 우호적이기도 하고 또 유학생들한테도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한테 우호적이고 되게 잘 챙겨주시고 정말 되게 정이 많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와서
뭐 개인적으로 일본에 이제 도의를 희망하는 여기 학생들도 있을 텐데, 물론 동경도 좋고 오사카도 좋고 대도시도 좋고 다 좋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꼭 이제 배제시키고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외국인으로서 적응을 하기에는 이런 소도시 사람들이, 지방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적응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키우고 있는 소들 구경도 하고, 여기 흑우도 섞여 있죠? 여기 흑우들. 자, 그리고 가고시마 대학에 혹시 유학을 희망하는 친구가 혹시나 있다면 2월이 되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 가고시마에서는 그 외국인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굉장히 꽤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2월이 되면 되게 저렴한 가격에, 아무튼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저렴했어. 뭐 비행기 값도 안 나올 정도? 뭐 진짜 하루 식비 정도만 내면은 1박 2일로 이제 비행기 타고 호텔에서 자고 식사까지 다 해결이 되는, 아무튼 수학여행 코스가 있는데, 오사카 이제 공항으로 가서 이제 교토 여행을 하게 되는 이제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오사카 도심에 도착을 해서 교토로 이동을 이제 해가지고, 교토하면 막 사슴, 그러니까 교토 나라 이렇게 돌았었는데, 나라 뭐 교토 하면 사슴 농장, 사슴 공원 이런 게 유명하잖아. 근데 진짜 이렇게 막 길에 뛰어놀고 있더라고. 되게 귀여웠었어. 그리고 도착해서 이렇게 푸짐한 식사도 먹었고, 아무튼 일본인 학생이나 일반 그냥 여행으로 가면은 꽤 이제 몇십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데, 아마 몇만 원 정도에 그냥 갔던 것 같아. 그래서 가고시마는 참 유학생 유치에 활발한 곳이구나, 이걸 또 한 번 이제 느꼈었지. 그래서 이 교토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초반부에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 교토 여행 사진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가고시마로 넘어와서 2월에 소멘 나가시라는 걸 이제 먹으러 갔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어 과외를 했던 일본인 아주머니들이 또 이제 데리고 가주셔가지고 따라갔었는데, 가고시마의 또 특색이죠. 어떻게 보면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멘 나가시, 흐르는 물에 이 소면을 이렇게 나가스, 흘리다. 우리 마스형 배웠잖아요. 나가스. 그 다음에 나가시마스. 마스 탈락한 나가시까지 하면 명사화 돼서 흘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 흘려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건져 먹는, 맛있다기보다는 그냥 여름에, 지금 여기 내가 겨울에 갔는데, 여름에 이제 가게 되면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겨울에 가는 것보다는 여름에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가고시마는 2월달이라고 해도 막 그렇게 춥지는 않아. 워낙 남쪽에 있다 보니까 따뜻한 편이에요. 물론 춥기는 춥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 가고시마 하면은 이부스키에 가서 스나무시 온센이라고 흙모래 찜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는 프로에서 이걸 봤어. 가기 직전에 그게 나온 거야, 방송으로. 그래가지고 가고시마에 가면 이부스키 온천이 되게 좋대. 그래가지고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일본인 아주머니들께서 데리고 가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근데 저는 찜질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그 타이머를 맞춰놓고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파묻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분 뒤에 이제 돌아와서 이거 흙을 걷어 주시는데, 내 기억에 난 한 30분 이상 있었던 것 같아. 보통 15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아주머니들도 막 15분 하면 뜨겁다고 막 나가시는데, 나는 한 30분 있었어. 왜 그랬냐면, 그래도 2월이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리 따뜻한 곳이어도 쌀쌀하잖아. 난 개인적으로 이런 모래찜질도 그렇고
노천 온천도 그렇고 노천탕도 그렇고 공기는 찬데 몸은 따뜻한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 겨울에 노천탕 그리고 이런 흙모래찜질 하는 걸 좋아했어요. 한여름에는 비추야. 일본 여름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덥기 때문에 노천탕이라든지 이런 흙모래찜질은 정말 비추예요. 막 공기도 뜨겁고 몸도 뜨겁고 좀 최악이야. 아무튼 그렇고 자, 이제 3월로 넘어와서 여기는 지금 시로야마 호텔이라고 가고시마 시내에서 이제 가장 크고 유명한 호텔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더 좋은 호텔이 생겨났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 시로야마 호텔에 묵는 게 약간 뭐 꿈까진 아니지만 묵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지. 묵어보진 못했고 이제 가서 뭘 먹었냐면 이 크로부타 흑돼지 돈가스 정식을 이제 먹었는데 역시 그 흑돼지도 맛있고 돈가스의 천국이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맛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호텔 내에 있는 이제 빵도 구경하고 그리고 그러고 왔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날 저녁에 또 이제 야키니쿠를 먹으러 갔었지. 야키니쿠는 이제 이게 거의 다 이제 한국식이에요. 한국에서 도입된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상추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한국식 야키니쿠지만 좀 일본식을 접목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본 스타벅스인데 그 스타벅스만 이제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뭐 있다고 하잖아. 맥도날드만 여행하는 뭐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일본 스타벅스도 한국 못지않게 뭐 진짜 이제 꽤 맛있으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일본에 가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 다 있어요. 그래서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가고시마 텐몬칸에서 뭐 민족 의상 체험 이런 거를 시에서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한복 쭉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알바 비슷하게 갔었나 아무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일본인이든 이제 외국인이 오면은 한복 체험하고 싶다고 하면 이거 무료니까 그냥 입혀주는 건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일본이든 외국이든 이제 여러분이 뭐 일로서든 여행으로서든 유학으로서든 가게 되면 한국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 일본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일본에 갔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나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들의 뭐 일본어나 일본 문화도 배우지만 반대로 그들한테 한국어나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이런 것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때 가서 느꼈던 게 내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별로 없구나. 이걸 많이 되게 느끼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 미나상도 여러분도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 아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한국에 대한 질문. 그래서 평소에 한복을 어떻게 입는지, 이 옷고름은 저고리는 어떻게 입고 옷고름은 어떻게 매고 그 치마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평소에 이제 익혀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 뭐 물론 인터넷 검색 요즘에는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더 좋겠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어느 날 그 부대찌개 막 떡볶이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국 식료품을 파는 마트에 갔는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비쌌어.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국에서의 2배? 2배, 2.5배 정도 됐던 것 같아서 고추장이랑 이 떡국떡이랑 고춧가루랑 진짜 비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그 리사이클 샵에서 구매한 자전거, 되게 조그만 자전거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일본 가서 자전거를 처음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그 조그만 그 바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큰 바퀴를 타야 되겠더라고. 근데 또 너무 큰 바퀴는 아직까진 무서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건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큰 걸로 바꿨었어요. 이것도 되게 저렴하게 샀었어. 5천 얼마인가? 5천 얼마에는 샀으니까
5, 6천 엔에 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만 원이 안 되게 산 거지. 아무튼 이거 샀었고, 그리고 이제 귀국할 때는 그 일본인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일본인 친구 중에 자전거 없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친구 주고 왔어요. 자, 그리고 4월이 되면 그 일본에서는 하나미, 꽃구경을 진짜 가요. 사쿠라 마츠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립 요시노 공원, 현립 요시노 공원. 여기 이제 가가지고 뭐 동경하면 우에노 공원 워낙 유명하지만 또 카고시마시에서는 또 여기 현립 요시노 공원이 또 유명해가지고 여기 또 이제 따라갔었는데, 이제 가서 진짜 이제 꽃 구경하고 친구들끼리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꽃 구경하고 단체 주문한 도시락, 벤또 이렇게 먹고. 근데 일본은 참 튀김 요리가 많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많이 먹으면 살찌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꽃 구경하고, 공원 규모가 이제 꽤 넓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도 잘 돼 있고, 꽃구경 이제 실컷 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진짜 그 일본 문화 키워드에서 본 하나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미를 일본인 친구들 그리고 뭐 외국인 유학생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가서 경험을 이제 하고 왔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영상 몇 개만 보고 마칠게요. 그 일본에서의 젓가락 예절에 이제 관한 건데, 상대방을 약간 찌르는 거야. 공격하는 그 친구네 집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야 너 이거 한번 좀 먹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이게 큰일 날 뻔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일본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식사 중에 하시와타시라는 게 있어요. 젓가락으로 건네는 거.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건네는 거 절대 안 돼요. 또 일본에서 안 되는 게 가구리바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먹으려고 뒤적뒤적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사시바시, 찍어 먹는 거. 찍어 먹는 하시면 거. 안 되고, 마요이바시, 뭐 먹을까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다 지우셔야 돼요. 그 먹기 전에 드시기 전에 다 같이 이제 이따다키마스 하시고 드실게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이따다쿠라는 말이요, 받다라는 말의 겸용어예요. 그러니까 잘 받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잘 음식을 받겠습니다. 받아 먹겠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이따다키마스. 네, 이따다키마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시게 되면은 식사 예절 정말 중요해요. 식사 매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젓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리고 건네주는 것도 안 되고, 뭐 먹을까 뒤적뒤적 하는 거, 뭐 우리나라하고 같죠. 주의를 해서, 젓가락을 워낙 많이 사용하는 이제 문화이다 보니까 일본은 수저 사용을 안 하잖아요. 뭐 스푼이 있긴 있지만 우리처럼 숟가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주의를 해서 그 매너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소멘 나가시 그거 먹으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 갔을 때도 소멘 나가시를 먹으러 이제 갔었는데, 그 유래 어떻게 해서 제공부를 이용한 그 원리로 고생표라는 협곡이 하루에 10만 톤의 물이 용출된다고 해요. 이 물이 용출되는 게 너무 아깝다 보니까 여기 사는 동네 주민분이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맨 처음에는 대나무통에다가 면을 흘려먹는 거로 고안했다고 해요. 관광상품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이노우에 씨라는 사람이 이 소멘 나가시, 이 회전 테이블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 고생표를 개업을 하게 됐어요. 개업을 했다. 네. 하나를 더 보면, 떼소를 쓰면 쇼맨이라고 해야 되는데 힐 숫자를 썼기 때문에 일본어로 소맨이 돼요. 소맨. 소맨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는 흘림이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스형 배웠던 나가시마스, 나가시. 그래서 여기 흐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형이니까 흘림이죠. 그래서 소멘 나가시 하면은 흘려 먹는 소멘 정도가 되겠죠.
나가스가 흐르다, 그 다음에 흘리다. 하얀 면을 흘리다라는 뜻이다. 그럼 한번 시험을 보여주세요. 제가 볼까요, 저는? 신기하네. 아, 많이 먹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더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사진도 다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타.